저는 현재 업체에서 만든 모든 음식은 가짜 음식, 좀 더 세게 표현드리면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사서 먹는 일반 식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럼 간하고 콩팥이 약해지죠. 뇌가 교란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질환으로 다 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동맥경화가 오니까 고혈압이 오고. 그러면 이 독소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냐? 지방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현재 가공식품 업체에서 만든 모든 음식은 가짜 음식, 좀 더 세게 표현드리면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정크푸드, 즉 쓰레기 음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뭐에? 햄버거, 감자튀김에.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이슬란드죠. 영국 쪽에 위치한 국가에서 맥도날드가 폐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판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이 아이슬란드 국립박물관에 진열이 된 적이 있어요. 구매자가 우연하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차고에서 이 치즈버거랑 감자튀김을 발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보통 음식은 썩어요. 이걸 이제 산화한다, 산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미동도 없는 거예요. 10여 년이 흐른 2020년도에 드디어 맥도날드에서 인정을 합니다. 수분이 없어서 썩지 않는다. 가짜 음식, 즉 가공이 들어가는 거는 살균, 멸균 과정을 다 지나서 수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말 그대로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것들 아니면 마트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과 죽어있는 음식,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 식품회사나 제약회사는요, 인류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품 개발을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 그거를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자본주의니까, 상업주의의 시대니까. 그리고 지금은 TV만 틀면, 홈쇼핑만 틀면, 건강 프로만 틀면 소위 말하는 의사 가운 있고 약사 가운 있고 공중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가공식품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은 만큼 우리는 소화에너지가 들고 그 다음 간하고 콩팥이 못 견뎌요. 그냥 사서 먹는 일반 식품에 화학첨가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럼 간하고 콩팥이 약해지죠. 그럼 이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질환으로 다 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동맥경화가 오니까 고혈압이 오고. 그러면 이 독소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냐? 지방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700만 년 동안 한 번도 안 접한 음식에 있는 그 화학 첨가제들이 몸에 들어온 순간 뇌가 교란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야, 일단 지방으로 가, 축적해. 그게 살이고 염증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말대로면 우리가 뭐 못 먹는 음식을 그럼 다 판단 얘긴데, 에이, 그렇게 국가가 뭐 허술해? 술, 담배 생각해 보세요. 팔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담배인상공사 코바코가 사회적 기업을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공익광고협회에서 광고를 막 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이미 술 한 잔도 하루에 하면 안 된다. 담배는 간접 흡연, 직접 흡연도 하면 안 된다가 다 밝혀졌지만 판매를 금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음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음식도. 근데 이게 계속 매일 쌓이면 독소를 배출해내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그게 이제 질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짜 음식, 살아있는 음식, 인간이 원래 먹어도 되는 살아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이고 죽은 음식, 가공식품 너무 맛있어요. 식품회사들요 엄청 연구합니다. 먹게 만들려고. 저도 엄청 먹었어요. 저도 최애 음식이 돈가스, 짜장면, 탕수육이에요. 치킨도 많이 먹었어요.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아팠단 말이에요. 32살에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했으니 결국에는 동맥경화가 와서
스타틴 계열약 2, 3년 먹었더니 섬유근통 진단 오고 그걸 약대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게 약물 부작용인지. 근데 음식만 바꿨더니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대 3의 법칙을 강조를 한 이유가 이 살아있는 음식을 7로 하고 가공식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약물이든 요것만 3으로 줄여도 우리 인간의 몸은 충분히 이 700만 년 동안 살아오게끔 진화됐기 때문에 그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 한 번쯤은 바꿔주시면 반드시 건강은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으로 보면 치아가 일단은 32개인데 씹어 먹게끔 진화가 됐습니다. 즉 과일이나 채소, 곡식을 갖다가 먹게 돼 있지 맹수처럼 고기를 찢어 먹는 송곳니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32개 치아가 모두 저작운동, 씹는 데 발달이 됐고 과일, 채소를 오랫동안 먹고 진화를 했더라. 700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되기까지 가장 발달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 기능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서 우리 인간이 먹는 건데 이 단백질이라는 특히 육식을 통해서 먹는 거는 우리 인간이 소화 흡수할 수 있게 진화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려가지 않고 꾸불꾸불 그래서 자기 키에 많게는 뭐 12배까지도 장 길이가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식 동물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위장 길이가 육식 동물은 짧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코끼리가 있죠. 황소가 있죠. 들소가 있죠. 모두 다 채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는 풀만 먹고요. 풀만. 여물만 뜯고 그 힘센 일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그럼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특별히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만성질환이 있다? 그러면 원래 인간은 채소 과일을 먹게 주식이 돼 있는데 이 자본주의 상업주의 논리에 의해서 가공식품을 팔게 하는 내 소비자로서 거기에 내 돈을 많이 쓰셨구나. 인사이트가 생기셔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격언이나 속담들이 있어요. 이거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건강에 관련된 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게 서양에 있고요. 우리 이제 동양에는 식약동원. 음식이 곧 약과 같다. 약식동원. 약이 곧 음식이다. 이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있다는 거는 다양한 채소 과일이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특별히 먹는 방법이 있느냐. 그냥 전 말씀드려요. 가공하지 않고 먹는 게 제일 좋다.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생채식을 근데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특히나 시금치나 뭐 고사리나 콩나물이나 뭐 외국에서 온 아스파라거스나 이러한 것들은 데쳐 먹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조들이 그 당시 때 뭐 예를 들면 콩이 익혀서 두부로 만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그냥 먹으면 10% 미만인데 먹으면은 뭐 훨씬 더 50% 이상으로 높아진 줄 알고 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스럽게 터득한 게 이제 음식 문화인데 여기에 상업주의가 결탁되면서 오일이 들어가고 향신료가 들어가고 기름에 튀기고 볶고 설탕 넣고 이렇게 된 거지 적당한게끔 볶고 가열한 정도까지는 채소는 괜찮아요. 태워서 먹는 분은 별로 없으니까요. 가장 여러분이 또 벗어나셔야 되는 게 바쁘다. 바쁜 현대인. 뭔만 하면은 바쁘니까 뉴스에서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뭐 홈쇼핑, 호스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바쁜 거예요. 하루에 4-5시간조차 자기한테 먹는 것부터 투자를 안 하시면 건강은 잃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과나 이러한 뭐 바나나나 당근이나 이런 거를 갖고 다니시면서 한 번에 먹기는 어려워서 저는 그래서 과일 주스를 추천드려요. 믹서기에 갈아서 사과나 아침에 당근 이렇게 2개만 넣으셔도 맛있어요. 실은. 여기다가 집에 그때 있는 채소들 넣으셔도 되고요.
믹서기에 갈아서 하루에 먹을치 한 번에 해서 텀블러에다 갖고 다니셔서 커피 대신 드셔도 되고, 여름철에는 좀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되고, 그렇게만 해서 살아있는 비타민제만 몸에 넣어줘도요, 다 항산화 물질은 모든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모든 건요 피토케미컬이라 그래서 채소 과일에서부터 추출해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 그렇게 아침에 주스 한 잔으로만 시작을 하셔도 모든 필요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미네랄은 섭취하실 수가 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칼로리도 아니고요. 또 탄수화물의 총량도 아닙니다. 텅 빈 칼로리라 그래서 empty 칼로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만 하는데 계속 배고픈 상태로 콜라 같은 걸 먹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실은 배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필요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영양 섭취를 한다는 겁니다. 살찌는 게 두렵기 때문에 굉장히 절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드시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단백질 보충을 하는 아주 고품질 영양 음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순당 폭탄인 물건들을 만들어서 편의점에 팔기도 합니다. 아예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미워해서 저탄고지로 가셔서 붉은 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로 게다가 또 붉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또 발암물질까지 섭취하게 되죠.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정보지만 그런 것들을 잘못 받아들이셔서 적용하는 분들도 많다는 문제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 중에 가장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영양을 칼로리 자체의 문제로 생각하는 풍조입니다. 노화와 대사과학 그리고 염증의 세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 혈당 변동성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노화의 억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엠토르라는 거를 자극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엠토르를 자극하는 음식, 그러니까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음식은 쉽게 말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나 또는 혈중 아미노산 수치를 빠르게 올려서 이렇게 인슐린 분비를 초래하는데, 인슐린 분비는 그 자체로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없으면은 우리가 당뇨병으로 큰 고생을 하겠지만 배에는 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또 이제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혈당을 올리려고 또 우리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또 혈압을 올리고요,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고 불필요한 식탐도 만듭니다. 또 하나는 머리가 멍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지는 식사죠. 결국에 가속노화 식사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칼로리도 아니고요, 또 탄수화물의 총량도 아닙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의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똑같은 총량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아주 느리게 이 탄수화물이 흡수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인슐린은 그저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은 아주 천천히 혈당을 올리면서 근육의 양을 유지하고 또 머리를 돌리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식사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도 좋은데 딱 하나만 뺀다고 하면은 반드시 단순당을 빼라 1번, 2번 정제 곡물을 빼라, 그러니까 하얀 가루로 된 것들 조심해라. 그래서 흰밥, 면, 떡 이런 것들 정제 곡물로 흡수 잘 되게 만든 것들, 이런 것들 조심을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덩어리가 있죠. 초가공 식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로 만든 음식들을 텅 빈 칼로리라고 해서 empty 칼로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만 하는데 결론적으로 머리를 쓰는데, 그리고 움직이는데, 근육을 쓰는데 필요한 에너지로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혈당이 확 올라가서 인슐린 분비만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세포에 있는 포도당 채널이 확 열리게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들이 지방세포나 또는 지방간으로 그대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식탐이 들고요. 그러니까 계속 배고픈 상태로 콜라 같은 걸 먹게 되고, 혈당이 올랐다 떨어지면 또 콜라가 땡기고 당이 땡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힘은 없고 머리는 돌지가 않고 브레인 포그 상태가 유지되고 배는 계속 고프니까 또 먹는데 사실은 배만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총 칼로리나 탄수화물 양에 집착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원하는 대로 체성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지방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 가지 오해 중에 들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칼로리를 보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보다 더 현저히 적은 양의 영양 섭취를 한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의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자제력을 발휘해서 하루에 800kcal, 1000kcal만 드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굉장한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은 아주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면과 비슷한 상태로 이제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몸을 만들어서 삶을 지탱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살찌는 게 두렵기 때문에 굉장히 절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드시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빠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대사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적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우리 몸은 평소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하나도 없죠. 이 상태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에너지는 우리 몸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쟁 기하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에너지를 바로 지방세포나 또는 지방간으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근육은 상시 녹여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근육은 조금씩 빠지고 지방은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 160에 몸무게 40kg대 나가시는데 인바디 해보면은 체지방률 40% 나오시고 지방간 있고 이런 마른 비만 있는 분들 많은데, 식습관을 정확히 이제 여쭤보면은 빠른 탄수화물들 드시면서 칼로리를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살을 제대로 빼려면 충분히 잘 드셔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뭐를 봐야 되는지 모르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빠른 탄수화물을 드시면서도 저칼로리 식사하려면 정말 엄청난 끈기와 자제력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존경할 정도인데, 하지만 그렇게 고생하셔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풀어져서 이제 폭식을 하게 되면 그때 요요가 확 옵니다. 그때도 다시 지방만 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된다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로 이제 겉으로 광고되는 이미지를 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단순당이 가득 들어있는 요거트나 또는 뭐 해독 주스 같은 거를 아침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아주 고급스럽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빠른 탄수화물이어서 몸의 대사체계는 사실상 하루 종일 망가져 있게 되고, 늘 스트레스 호르몬이 저혈당 빠지게 되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식탐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그 자체로도 가속노화가 되는 건데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 식품 회사들은 단백질 보충을 하는 아주 고품질 영양 음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순당 폭탄인 물건들을 만들어서 편의점에 팔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단백질에다가 탄수화물 섞인 이런 벌크업하는 제형들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 후에 잠깐 드시는 거는 이제 운동 전문가라면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편의점에서 단백질 보충하는 음료로 드시는 거는 정말 가속노화에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딱지를 붙이고 팔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뭘 드시든지 간에 성분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 업체들이 건강하다고 광고를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은 당분 덩어리인 게 정말 많다. 이미지를 보고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성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성분에는 빠른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나, 단순당이나 정제국물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음식을 이제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오해입니다. 혈당 변동성이 좋지 않고 혈당 변동성이 높은 식사가 특히 이제 비만이나 마른 비만을 만든다는 건 이제 이해하시고, 뭐 밀가루 똥배 이런 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서는, 그런데 탄수화물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미워해서 저탄고지로 이제 가셔서 이제 붉은 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로 위주로 이제 동물성으로 식사를 하시는 또 극단적인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는 어떤 게 많이 들어있냐면 BCAA라고 해서 이제 가지사슬, 이제 분쇄사슬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이솔루신, 루신, 발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들은 mTOR라고 하는 노화의 억셀러레이터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속노화가 됩니다. 게다가 또 붉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또 발암물질까지 섭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시게 되시면 뭐 대사질환도 생기고 염증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기 사망하시게 되신다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속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탄수화물 자체를 그저 미워하는 건 한마디로 이제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사법을 잘 따르게 되면 사람이 살면서 이게 노화가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연구에서는 한 5년 정도 관찰했을 때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거의 4분의 1까지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치매약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25% 떨어뜨리는데 이런 식사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그것보다 훨씬 센 75% 인지 기능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식사를 지금 한 지가 한 거의 이제는 8, 9개월 되어 가는데요. 어떤 병들이 사라졌냐면 첫째로 수면 무호흡증이 사라졌고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나면 오후 늦게 다리가 좀 부었었는데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졌고 고혈압이 없어졌고요.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세계에는 이제 블루존이라고 해서 장수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블루존에서의 장수 식단들의 공통점 그리고 또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식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식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소식을 하지만 억지로 기아 상태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게 배는 부르게 먹지만 총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적은 식단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변동성이 낮은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렌틸콩이나 귀리나 현미 같은 통곡물을 삶거나 해서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물론 통곡물을 조금만 갈아서 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통곡물 자체를 섭취하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 변동성을 줄인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붉은 고기 섭취를 자제한다는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장려하는 블루존의 장수 식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사시는 영위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을 더 만들었는데요. 변동성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룰에 딱 집착해서 이것만 먹어야겠다, 저런 것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변동성을 허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큰 요요를 맞이하거나 또는 아예 습관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용인할 필요가 있고, 남들이랑 회식한다 그러면은 중국집 가서 탕수육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사의 중요한 원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 머리 좋아지는 식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머리 좋아지는 식사 개념이 있고 이걸 마인드 식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 식사가 가지는 장점하고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대쉬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장점을 다 모은 것이죠. 요는 아주 낮은 당지수의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통곡물, 콩 이런 것들을 주요 칼로리의 이제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단백질도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변동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혈당이 이렇게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일단은 핵심이고요. 단순당과 정제 국물을 피하고요. 또 요리를 하는 데는 올리브 오일을 메인 기름으로 사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조금만 먹고 또 채소 그리고 달지 않은 과일을 많이 먹고 술은 와인을 최대 하루 한 잔까지만 먹는 이런 식사고요. 특히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도 많이 있다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막연하고 또 어렵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1인 가구나 핵가족인 경우에 이런 식사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밥하고 반찬을 먹기 때문에 이 식사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저는 흰쌀밥을 먹는 문화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혈당 변동성의 면에서는 그리고 이 마인드 식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든다는 면에서는 흰쌀밥을 먹지 않고 렌틸콩이나 귀리 현미 이런 것들을 백미와 섞어서 결국에 잡곡밥을 만드는데 이 잡곡밥에 잡곡이나 콩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기다가 반찬으로는 이제 나물이나 채소 그리고 뭐 계란이나 뭐 이런 약간의 동물성 단백질을 곁들이게 되면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만 해도 실은 렌틸콩을 충분히 넣은 밥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냥 간장만 뿌려 먹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은 대부분 다 섭취할 수가 있고 섬유소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만 먹으면서도 살도 빼고 머리도 좋아질 수 있는 식단이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지중해식이라고 하시면 와인을 막 이렇게 즐기고 치즈,
고기 이렇게 즐기는 이런 풍성한 식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인드 식사나 원래 지중해 시기에서는 붉은 고기나 치즈 이런 것들은 절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당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고 포만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고 나면 허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장기간 이런 식사를 유지하게 되면 그동안 초가공식품이라든지 단순당을 먹어서 억지로 불필요하게 생겨 있었던 식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요리를 할 때는 시드 오일,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짜낸 식물성 기름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 오일을 주로 사용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마인드 식사는 점수로 내가 얼만큼 이거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인터넷에 가면 나와 있는데 이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는 녹색 채소를 많이 먹기, 딸기류와 견과류를 많이 먹고요. 버터나 마가린 이런 걸 쓰지 않고 올리브유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치즈는 조금만 먹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물을 매일 3주먹 이상 먹고 콩도 아주 자주 먹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튀기지 않은 가금류 그러니까 치킨, 닭을 삶아 먹는 거죠. 튀기지 않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먹어도 되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나 그리고 디저트류, 페스츄리 이런 것들은 최대한 조금 먹으라고 하고 있고요.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먹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술은 최대 하루 한 잔까지만 이제 마시는 걸 권고합니다. 근데 이런 식사법을 잘 따르게 되면 연구에서는 한 5년 정도 관찰했을 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노화가 되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거의 4분의 1까지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치매약들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25% 떨어뜨리는데 이런 식사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그것보다 훨씬 센 75% 인지기능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유사한 식단들을 준수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 나이를 오히려 젊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사를 지금 한 지가 한 거의 이제는 8, 9개월 되어 가는데요. 어떤 병들이 사라졌냐면 첫째로 수면 무호흡증이 사라졌고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나면 오후 늦게 다리가 좀 부었었는데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졌고 고혈압이 없어졌고요.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삶을 살면서도 식욕이나 식탐 없이 이제 살 수가 있고 또 이런 밥은 인스턴트 팟이나 이런 슬로우 쿠커를 이용해서 많은 양을 지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덜어서 밑반찬이랑 같이 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핵가족, 저희도 3명이 가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식사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지금 현재 체지방이 많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체중을 좀 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이 마인드 식사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간식을 드시지 않은 상태로 잠을 드시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물이나 커피에다가 MCT 오일을 1티스푼,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올리브유를 한 테이블스푼, 1테이블스푼 정도를 넣고 잘 섞어서 방탄커피라는 걸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방탄커피는 올리브유 대신에 기버터를 넣는데 저는 올리브유를 선호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식사를 만드시면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16시간 정도 단식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걸 16대 8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탄수화물, 단백질 먹는 시간을 하루에 8시간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매일매일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로 노화를 지연시키는 AMPK라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간헐적 단식 시간 동안 지방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MCT 오일 때문에 케톤 바디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특히 지방은 활활 타게 되고요. 세 번째로 오토파지라는 기작이 활성화되면서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들이 이제 타서 이것들이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그러니까 아침에는 방탄커피를 드시거나 또는 물에 MCT 오일과 올리브유 드시고 점심 저녁을 마인드 식사를 하시거나 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바깥에서 일반 식사를 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일반 식사를 하실 때는 단순당이나 정제 곡물을 좀 최대한 피하는 방식으로 또 숨은 당도 조금 피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드시고 나머지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식사는 마인드 식사를 해보시면 차츰차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시고 또 머리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재 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하루에 4잔까지 커피를 마셨을 때는 어떤 사망률이 증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예방되는 효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는 그다지 해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루에 4잔 정도까지는요. 그런데
커피는 점심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의 반감기는 7시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완전히 그 물질이 몸에서 빠져나가려면 반감기 4번이 지나야 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고 오후 서너 시 이후에 마시면은 실제로 밤 12시에도 카페인이 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침 11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뭐 사람마다 또 카페인에 대한 예민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일지 같은 걸 쓰면서 실험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본인한테 적절한 커피의 양과 또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 최후의 그 커피가 가능한 커피를 먹어도 되는 시간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간헐적단식 효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일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낮에 나는 정말 달콤한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간헐적 단식을 해. 밤에 술을 정말 먹고 싶은데 낮에는 굶고 난 밤에만 술을 먹고 안주를 많이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요 간헐적 단식이 안 돼요. 저 올바른 간헐적 단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그냥 아무 때나 막 먹는 것보단 낫겠죠. 현상 유지 정도는 될 겁니다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려면 먹는 시간에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이 잘 드신다는 건 뭐냐면요 하루 3끼를 드시던 분이 8시간 식사를 하시면 한 2끼 정도 드신단 말이죠. 이런 2끼 정도 드실 때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 등 잘 드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잘 못 드시면요 간헐적 단식이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식사 허용 시간에 내가 얼마나 양질의 음식을 제대로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먹고 잘 먹는다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비정제된 탄수화물은 차이가 커요. 물론 탄수화물은요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이라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도 좀 찔 수 있지만 같은 양의 현미밥을 먹고 같은 양의 백미를 먹었을 때 백미가 훨씬 혈당을 빨리 올려요. 그리고 당 지수라고 하죠. 뭐 GI 지수, GL 지수라는 것들도 이 백미가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오트밀이 좋다 그래서 오트밀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트밀도 이제 상업화되다 보니까 잘못된 오트밀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탄수화물은 갈면 나쁘다 그랬죠. 섬유질이나 단백질을 갈면 나쁜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갈면 나쁜데 오트밀을 갈아서요 죽으로 만들거나 또 음료로 만들거나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루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 해먹으라고 가루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에요. 오트밀은요 통 오트밀을 불려서 먹는 것이 제대로 된 다이어트 오트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조각으로 나와 있는 것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 통 오트밀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이 통 오트밀과 이 가루로 된 오트밀은요 정말 천지차이예요. 가루로 된 오트밀은요 그냥 음식입니다. 그 다이어트 음식은 아니고 그냥 음식이고요. 그냥 영양분 많아요. 오트밀에는. 그런 영양분을 먹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루나 음료로 된 오트밀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요 그 통 오트밀을 드셔야 되는데 오트밀이 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트밀을 먹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검색해서 드시면 되겠지만 불려서 이제 데워서 이제 두유 같은 데 타서 드시면은 좋은 오트밀 먹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이 단백질은 뭐 호르몬, 근육,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데요. 이 단백질은요, 혈당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 성분을 줄이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이것들이 중년 다이어트에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 생각하면 뭐 고기류 밖에 생각이 안 난다, 닭가슴살 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뭐 닭가슴살, 계란을 비롯해서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인 자리를 단백질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단백질을 얘기를 할 때 단백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주로 닭가슴살, 계란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은요 식물성 단백질도 존재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어느 정도 드셔야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가 하면요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 정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뭐 수육, 그 다음에 계란 이런 것들이 동물성 단백질이죠. 좋은 단백질이 될 거고 유제품도 좋은 단백질, 그릭 요거트 같은 제품도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건 버섯이에요. 버섯은요 식물성인데도 단백질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버섯을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비타민 D라든지 각종 영양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예, 또 시금치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이제 몸이 아주 좋죠. 시금치가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상이 나온 거고요. 또는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로 상당히 좋은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대두, 그냥 콩류를 뭐 드신다는 거, 삶아서 드신다든지 요리해서 드신다는 거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뭐 렌틸콩, 병아리콩 상당히 좋은 콩류의 제품입니다. 두부를 만들어 먹으면요, 그냥 콩을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 섭취가 잘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두유라든지 무가당 두유라든지 이제 콩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니까 여러분들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단백질 고기 못 먹겠어 이런 분들 계신다면요,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이 중년의 건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상당히 많이 줘서 혈당을 오르지 않게 하면서 또 하나는 그 다음 끼니에도 크게 폭식을 안 하게 만들어줘요. 말씀드렸던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혈당이 뚝 떨어지고 또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 때 제일 우리가 무서운 게 뭐죠? 낙상이라든지 근육이 부족해서 여러 몸이 아픈 거죠. 근골격계 질환, 여성들은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무서운데 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이 찌어들고 근육이 손상되고 뼈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간헐적 단식으로 성공을 했다, 또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효과는 저는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무엇을 먹어서 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계속 먹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이러한 식습관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고요. 간헐적 단식은 낮에는 깨어 있을 때 활동하고 먹고 밤에는 어두울 때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이제 우리가 뭐 12대 12, 14대 10, 16대 8, 5대 2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12대 12는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자, 그리고 16대 8은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8시간을 먹고 16시간을 만약에 쉬게 되면요, 췌장이 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 때나 막 먹고 야식 먹고 또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고 배고프지도 않은데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또 먹고 나가고 하면은 췌장이 쉴 시간이 없죠. 췌장이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췌장이 할 일을 못하고 나중에는 당뇨병이 생긴다든지 췌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우리 몸에 대사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췌장을 쉬게 해주자, 이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간헐적 단식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 효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일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16대 8이면 8시간 동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낮에 나는 정말 달콤한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간헐적 단식을 해. 나는 정말 낮술을 먹으려고 간헐적 단식을 해. 밤에 술을 정말 먹고 싶은데 낮에는 굶고 난 밤에만 술을 먹고 안주를 많이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요, 간헐적 단식이 안 돼요. 저 올바른 간헐적 단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그냥 아무 때나 막 먹는 것보단 낫겠죠. 현상 유지 정도는 될 겁니다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려면 이 8시간, 10시간 요 시간 동안에 먹는 시간에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이 잘 드신다는 건 뭐냐면요, 하루 3끼를 드시던 분이 8시간 식사를 하시면 한 2끼 정도 드신단 말이죠. 이런 2끼 정도 드실 때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 등 잘 드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잘 못 드시면요, 간헐적 단식이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식사 허용 시간에 내가 얼마나 양질의 음식을 제대로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먹고 잘 먹는다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 꼭 지켜주신다면 간헐적 단식이 중년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노년기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움직이고 거동하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갈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냐고 물어보면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낙상은 왜 생기냐면요, 물론 뭐 중추신경계가 문제가 생겨서 어지럽고 이래서 못 걷는 분도 계시지만 근육이 부족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젊을 때나 중년 때나 이 노년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우리의 근육이 생기고요. 근데 근육이 튼튼해야 노년의 건강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관절 골절 당하면 입원해서 퇴원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아주 몸이 좋으신 분들도 고관절 골절 당해서 병상에 누워서 몇 주간 계시잖아요. 근육이 다 빠져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이 잘 돼도 못 일어나십니다. 고관절 골절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얼마나 많이 그동안 저축을 해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이에요. 노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근육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스터디원에서 저는 좋은 강의를 봤어요. 선생님께서 노년기 걷기만 하지 마라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걷기 중요하죠. 그런데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노년기 때는 정말 앉고 일어서고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이런 근육이 중요해요. 그 근육을 유지하시려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운동은 단순히 걷기뿐만 아니라 다른 근력 운동도 복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와 근력 운동 상당히 중요하고요. 운동을 하실 때 식사 후에 소화 다 시키고 나가서 하는 운동보다는요, 식사 후에 바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천천히라도 걸어 나가셔서 운동하시고, 우리 동네에 가시면은 뭐 어깨 돌리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운동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 기구들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근육을 단련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당독소란 개념이 좀 낯설죠. 당독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과 아미노산,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당 독소는요, 마지막까지 우리 몸에 남아서 분해가 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이제 배설기관인 신장에도 쌓이게 되고, 뭐 간에도 쌓이게 되고, 우리가 눈에도 쌓이면은 눈병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현대인들은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아주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이냐면요, 갈색이 나고 노릇노릇하게 태워서 먹는 음식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치킨, 후라이드 치킨, 직화구이, 감자튀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특히 물 없이 고온에 갑작스럽게 굽는 것들 있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 같은 것에 갑작스럽게 구워서 먹으면요, 당독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이 당독소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몸에 쌓여요. 세포 구석구석에 가서 쌓이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요, 또 노화의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닥터리TV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음식 조절을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똑같은데요, 여성들이 더 이제 폐경기 즈음이 되면 더 많이 이 비만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죠. 특히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시냐면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40대 이후부터 점점점 줄어들다가 만 50대 전후가 되면 이제 완경이라고 그러죠. 폐경기에 접어들면 급속도로 내장 비만이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식욕도 당기고 운동을 해도 젊었을 때처럼 효과도 안 나타나고, 또 심리적으로도 이제 폐경이 되시면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든지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점점점 단맛에 탐닉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 더욱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중년이 되시면요, 우리 중년의 몸은요, 근육이 부족해집니다. 근육이 점점점 줄어들고요, 또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덜 나타나고, 그리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또 몸이 아프니까 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비만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갖고 왔던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야 잘 소화하고 흡수하고 기초대사량도 높아서 잘 분해가 됐었는데, 이게 중년이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비만이 되는 것이고, 또 이별을 해야 될 것들이 많죠. 뭐 술, 담배, 맛있는 음식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 이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는요, 근육의 부족, 기초대사량의 저하,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의 섭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고리를 끊어줘야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젊었을 때의 다이어트하고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중년의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인다가 잘 안 돼요.
아예 끊어버리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단맛이 나는 빵떡면 같은 음식인데 정제된 탄수화물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요, 정제, 잘 갈아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쌀을, 현미를 잘 갈면 흰쌀이 되고 또 흰쌀이 가루가 되면 맛있죠.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밀도 마찬가지죠. 통밀, 호밀이 아니라 잘 갈아서 빵으로 만들면 맛있죠. 그래서 빵, 떡, 면, 과자 같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아주 빠르게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올리게 되는 기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현미나 잡곡밥, 그 다음에 통밀빵, 호밀빵 같은 오트밀 같은 이런 것들은요,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섬유질이 가루가 되는 과정에서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섬유질이 완충작용을 해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천천히 올리는 것을, 이 완충작용이 없기 때문에 급속도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급속도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몸에서는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 올라간 혈당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적정한 혈당을 유지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때 인슐린이 혈당을 끌어내리면서 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 지방 축적이 젊었을 때는 주로 피하 지방 쪽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폐경기가 되신 여성분들은 주로 내장 비만으로 축적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은 결국은 혈당을 높이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끌어내리면서 지방으로 몸에 축적을 한다. 이 내장 비만은요, 단순히 외모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요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속도로 올린다 그랬죠.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서 또 급속도로 떨어뜨려요. 이 탄수화물이 양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슐린 양도 결정이 되는데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가거든요. 정말 그 정상인들도 나는 혈당이 정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젊은 여성분들도 저희가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채워놓고 측정을 해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하고 정말 놀랐어요. 200 이상 올라갑니다. 자, 혈당이 쫙 올라가면요, 인슐린도 같이 쫙 나와요. 의학적으로 인슐린 서지라고 하는데요, 정말 폭풍처럼 인슐린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끄집어 내리는 이 과정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뾰족뾰족한 모처럼, 운동화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혈당이 또 인슐린이 나오니까 뚝 떨어져요. 이때 혈당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요, 혈당이 떨어지니까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처지고 졸리고 어떨 때는 식은땀도 나고 어지럽고, 그래서 우리는 또 무슨 말을 하냐면요, 당 떨어졌다, 초콜릿 좀 갖고 와라, 빵 좀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 배고픔과 허기를 또 느껴서 또 단 거를 찾으면요, 또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떨어지고, 혈당 스파이크는요, 계속 악순환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단한 대못 하나가 아니라 스파이크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최근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운 이유는요, 향후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되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만요, 거기에 더불어서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피세포를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내피세포가 파괴되고 그게 복구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혈전이 생기고, 그래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면 결국은 심장에서 생기는 협심증, 그리고 뇌에서는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단 거 하나 먹었는데 무슨 뇌졸중을 걱정해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단맛에 중독돼서 자주 단맛을 찾고 또 이런 단맛에 중독돼서 계속 혈당 스파이크를 겪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나중에는 심혈관계 질환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당독소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당독소란 개념이 좀 낯설죠. 당독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과 아미노산,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들은, 영양분들은 대부분 흡수가 돼서 달게 부서지고 대사가 돼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가죠. 그렇게 되는데 이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불리는 독성 물질인 당독소는요, 마지막까지 우리 몸에 남아서 분해가 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이제 배설기관인 신장에도 쌓이게 되고 뭐 간에도 쌓이게 되고 우리가 눈에도 쌓이면은 눈병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현대인들은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아주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이냐면요, 갈색이 나고 노릇노릇하게 태워서 먹는 음식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치킨, 후라이드 치킨, 직화구이, 감자튀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특히 물 없이 고온에 갑작스럽게 굽는 것들 있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 같은 것에 갑작스럽게 구워서 먹으면요, 당독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생닭과 후라이드 치킨의 당독소를 비교하면요, 후라이드 치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수육과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을 때도 당독소가 훨씬 높습니다. 이 당독소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몸에 쌓여요. 쌓이는데 세포 구석구석에 가서 쌓이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요. 또 노화의 원인입니다. 나 당독소 모르겠어요. 그런 거 관심 없이 살래요. 맛있는 거 먹고 살래요. 하시는 중년 여성분들께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당독소 당장 끊어야겠네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요, 당독소가 주름살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피부도 검게 만들어요. 피부 노화의 주 원인입니다. 콜라겐 조직에 달라붙어요. 덕지덕지 세포에 달라붙어서 독성 물질을 차곡차곡 쌓이게 해서 결국은 대사의 문제와 노화를 만드는 게 당독소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독소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다이어트가 잘 되고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튀기거나 굽거나 이런 음식보다는요, 삶거나 데치거나 무쳐서 먹는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브샤브 같은 음식 상당히 좋은 음식인데요. 왜 좋은가 하면요,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수육이나 샤브샤브에 음식을 끓이면요, 천천히 이제 끓게 되죠. 거기서 고기나 야채나 다른 것들이 익게 되면 그 음식을 먹으면 당독소가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신선한 야채, 뭐 좋은 우유라든지 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신다면 당독소를 낮추는 생활 습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독소를 저감하는, 당독소를 낮추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